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,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예, 오늘은 못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왜 안녕 못하신지 말씀을 좀 윤 대통령께서 하도 듣겠습니다. 어이없는 말씀을 세게 하셔서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. 예. 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인데 잠깐만 이따가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첫 곡하고 연이어가지고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, 사실 역주행하고 있는 곡으로 돼버린 것 같은 네. 느낌이 들어서 MZ세대 문화입니까? 이 시위의 문화도. 예, 그 지난주에 제가 그 토요일 날 서울 그 여의도에 있었거든요. 네. 그리고 그 이제 저녁쯤 되니까 이제 이게 사실 엔딩곡이라고 하더라고요. 요즘 촛불 집회가 끝날 때쯤에 엔딩곡을 이거를 하고 또 막 그 집회가 되게 길어지잖아요. 네. 근데 그 과정에 옛날과는 좀 달리 우선 뭐 오늘 그 서울시에서 이른바 유동인구들을 마이크로 데이터들을 공개를 했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지난주 토요일 날 여의도 일대, 그 시위하던 여의도 일대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 20대, 30대 여성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30%.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20대, 30대 여성이더라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문화가 뭔가 그 되게 그 현장이 되게 엄숙하고 딱딱하고 되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지난주에 보니까 이 연령도 20, 30대 여성들이 많고 또 분위기도 지금 이 다만세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좌절하지 않을 거다. 네. 그 작은 빚을 향해서 난 나갈 거다. 네. 그런 어떤 노랫말처럼 정말 그 상황을 좌절하지 않고 굉장히 그 되게 밝은 분위기로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나 그날 현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탄핵안이 뭐 통과가 안 돼가지고 뭐 되게 뭐 과격해지거나 뭐 되게 예민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지금부터 또 할 거야 네. 라고 하는 되게 밝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되게 좋았고 그 흐름들이 잘 이어져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이제 대규모 여의도에서 이제 집회가 이루어질 건데 저는 이 흐름들이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게 단지 MZ세대 이렇게만 딱 규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. 진짜 사회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네. 그 세대만의 문화라기보다는 그래서 막 40대, 50대들도 뭐 아이돌 팬클럽처럼 야광봉 그 팬클럽 야광봉만 흔들면서 네. 거기에 그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우리가 45년 전에 계엄 상황에 맞닥뜨렸던 그런 분노와 또 슬픔과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위 문화에서도 계속 그 눌려져 있었는데 네. 지금은 그것보다는 역시 광주의 어떤 흐름들이 새로운 어떤 한 단계 질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네. 또 광주가 그런 문화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. 제가 볼 때, 그러니까 저는 그 입장 차이를 떠나서 일단 마음속에 그 기뻤습니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시 희망은 정말로 용수좀 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네. 제가 이제 더 착잡했던 게 80년대 제가 이제 민주화운동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들은 비장하게 네. 화염병 들고 이렇게 했던 시대에서 그랬었죠. 80년대, 90년대, 2000년대 가면서 이게 이제 촛불로 이렇게 좀 더 한 단계 더 우아해지더니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흥겨운 그런 어떤 페스티벌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진화되는 걸 보면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지금 대한민국이 참으로 좀 어려운 지금 난국에 처해 있는데 그게 뭐 몇 사람의 잘못으로 비롯된 거 아닙니까? 예.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면 훨씬 더 희망찬 미래가 열리겠다.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의 그런 긍정성을 많이 느꼈습니다. 이 노래를 저도 뒤늦게 알게 됐는데 이랬다 하더라고요. 2016년도에 이화에 대해서 학내 분위기로 막 이렇게 그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학생들이 이제 점거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들어오니까 너무 그게 무서운 거예요. 네.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이 무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그 여성들이다 보니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소녀시대 노래는 다 아니까 누가 네, 그걸 맞아요. 부르기 시작했다가 이게 전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노래로 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그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실은 계엄 비상계엄 벌어진 날 그날 새벽에도 이 노래를 글쎄. 불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
지금이야 이제 빨리 제압됐으니까 계엄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젊은 그 친구들, 그분들은 병력들이 들어온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그렇죠. 그럼요. 그리고 그게 물러났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든지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소녀시대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기를 이겨냈다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광야에서나 아침 이슬이나 소라소라 푸르는 뭐 소라. 소라소라 푸르는 소라나 이물리라는 행진곡을 그렇지. 부르면서 서로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엄혹한 시절과 비춰봐도 크게 어긋나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노래나 양태는 좀 달라지는 것을 보아하니 저는 되게 이 컨셉이 맞더라고요. 저도 아이돌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도 이 노래를 흥얼흥얼 걸 부르게 되고 네. 다시 옛날 그 소녀시대 2007년도에 뭐 뮤직비디오 보게 되고 이렇게 역주행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나 얘기 들으면서 진짜 순간 제안 하나 할게요. 우리가 비록 지금은 그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언성도 높이고 하고 그러지만은 저는 이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. 대한민국 잘 될 텐데 그 국면에는 새롭게 다시 경쟁을 하더라도 다 같이 한번 국민 축제로 네.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. 네, 저는 만화가 떠올랐어요. 네. 그 캔디라고 하는 캔디가 늘 슬프지만 늘 밝게 웃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요즘 시민 문화가 이렇다 그래서 여당이 한 또 국회의원은 안정됐다고 표현을 하시더군요. 그러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마음의 정신적인 거는 다 갖고 있으면서 표출하는 것만 이렇게 굉장히 앞서가는 국민이라고 봐야 될까요? 세계에도 없는 그런 문화잖아요. 예, 세계적 차원에서도 네. 새로운 정치 문화의 네. 지금 하나의 모범 같은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. 예. 예. 그런 시위 문화, 네. K 문화에 한번 짚어봤고 네. 처음 언급하셨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네.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좀 무겁긴 하겠습니다만 어디서부터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. 칠까요? 저는 예. 그 급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신다길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. 일단은 국민들 앞에 사죄는 하시겠구나. 저는 이제 그걸 기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이제 내일 모레면은 지금 탄핵 절차가 저는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거 관련해서 저는 본인의 좀 더 솔직한 심정을 저는 말씀하실 기대했는데 완전히 제 기대하고는 이게 딴판으로 오히려 더 본인의 정당성을 제가 볼 때는 뭐 교변에 가깝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좀 참담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비록 지금 그 집권당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지만은 저는 이미 제 입장을 우리 당내에서도 밝혔고 왜냐하면은 지금은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냐 윤석열의 문제가 돼버렸다. 그래서 저는 어떤 당의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저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쪽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가치와 지향에 맞는 거 아니냐. 오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저로서는 또 해서는 안 될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세 가지 주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첫째가 민주당 때문에 국정이 마비될 상황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다. 두 번째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. 세 번째, 정치적 판단이고 합법적 권한이다. 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주장을 했죠. 새빨간 거짓말입니다. 전부 다. 새빨간 거짓말입니다. 예.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허무맹랑하게 피해망상과 공상과학 같은 소설 같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이 12.12 그 군사반란 세력들이 이른바 이제 군사 쿠데타를 정치 쿠데타로 만들어가는 첫 시작이 12월 10일이지 않습니까? 45년 이제 오늘 와서 다시 군사반란을 획책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주장하는 게 간첩들이 무슨 지금 암약을 하고 있고 그 간첩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민주당이 무슨 국헌을 문란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.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동의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? 저는 동의하는 국민들이 11명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. 예. 아주 그냥 피해망상에 젖어 있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민 대다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그러면 그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다 압승했다고 하는데 이 야당의 압승에
제1공신과 제2공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예요. 네. 당신 둘이 국정을 망가뜨려 놓고 그래 놓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니 표를 안 준 거잖아요. 근데 그 핑계를 무슨 간첩들이 북한 세력이 그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무슨 침투해가지고 마치 선거 조작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헌법기관인 그 중앙선관위를 가가지고 서버를 다 가져오게끔 수사하게끔 그것도 국방부 장관한테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정상적 사고를 하는 분의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중견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이 정도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. 국민들 대다수가 아연실색했을 겁니다. 오늘. 네. 제가 좀 지나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윤 대통령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설마 소문으로는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하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거든요. 제가 볼 때는 망상과 광기의 극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특히 네. 방금 지적했지만 그 망상 중에서도 그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그 어떤 일정한 이제 우파 진영의 그 망상들이 있거든요. 거의 신흥 종교에 가까운 네. 그런 행태여서 부정적인데 그걸 이 양반이 이렇게 그걸 딱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식의 그 사실상의 그런 어떤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예. 그 망상이 저는 굉장히 좀 참담했고 예. 그게 그냥 전혀 예를 들면은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자기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 정치로 풀어야 되잖아요. 예. 근데 그걸 못 풀고 비상계엄이라는 결코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될 그 수단을 가지고 그걸 합리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저는 그건 광기라고 봐야지 그걸 달리 뭐라고 얘기하겠어요. 그거 보수 유튜버를 보는 듯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이었어요. 제가 할 말이 없어진 거 저는 그걸 부정했거든요. 야, 네. 그정 대통령을 너무 폄하하는 거다 했는데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.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무슨 생각이 내가 드냐면 놀랐어요. 예. 본인은 지금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해가지고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거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제 다 본인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.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막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조작해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내서 홍준표도 이기게 만들고 뭐 그런 어떤 조작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80차례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러면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는 그때는 중앙선관위에 무슨 북한의 해킹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조작한 건 아니고 이번에 총선 과정에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고 본인이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 본인이 수하를 두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이 서슬퍼하게 다 보고 있는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중앙선관위를 무슨 간첩이 무슨 북한 해킹 세력들이 그거를 침탈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다? 이거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.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은 또 잊고 있었네요. 네. 내란이 아니 그건 너무 그거대로 시끄러워갖고. 제가 네. 그것도 제가 혹시나 해서 체크를 해봤거든요. 네. 창원지검에서 지금 따박따박 네. 조사를 진행하는 거고 이 큰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또한 피해가지 그러니까 못할 겁니다. 그래서 예. 이 대통령이 네. 도대체 누구의 보좌를 받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담은 보고서를 올려서 대통령이 저렇게 혼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가. 네. 오늘 사실은 한 200자 원고지로 56매 분량, 한 7,000자 정도 되는 네. 그 글을 제가 뽑아가지고 말로 들어가지고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 글로 뽑아서 이거를 밑줄을 치면서 계속 읽어봤거든요. 이게 내용도 꽤 많네요. 많죠. 예. 56매 정도면 꽤 많은 분량이고 네. 이제 우리 그 법률가들이나 뭐 그 교수님들이나 기자분들이나 다 똑같은 건데 논거를 들어서 본인의 주장을 하잖아요. 예. 그걸 두갈식으로 하든지 또 뭐 연역보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네. 결국은 내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의 논거를 1, 2, 3을 들어서 네. 내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이분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. 뭔가 주장은 있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는 또 다른 허무맹랑한 주장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이분이 아니 그래도 사시 패스한 분이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국민들 향해서 이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들을 유포해도 되나. 그리고 사실관계도 너무 다 달라요. 네.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그걸 민주당에서 하나하나 각주를 달아가지고 네. 당신은 이렇게 말했는데 비교표를 만들었어요.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. 아.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
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시도 대한민국 정도의 큰 규모의 나라를 운영할 만큼의 역량도 안 되고 그리고 운영할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. 예. 그리고 주가가 이제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좋아졌는데 다시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져서 네.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.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큰 매듭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14일만 지금 네.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매듭 지어질 거라고 봅니다. 대혼란을 예,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국민 그리고 국회 딱 네. 두 곳 아니겠습니까? 네, 말씀하셨던 네, 것처럼 네, 14일에 이제 탄핵 표결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담화 이후에 네.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오늘 제일 중요한 게 한동훈 대표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. 오늘 선언은 뭐 보셨겠지만은 이제 정면으로 예.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거부한 선언이거든요. 그리고 내일 실제로 되면 또 말이 달라지지 그럴 않을까 수가 없어요. 물어볼 아니요.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동훈 대표 네. 제가 무슨 한동훈 대표 파도 아닙니다. 그럼에도 네. 불구하고 제가 한동훈 대표의 그런 입장을 제가 옹호하는 건 예. 그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걸 저는 알거든요.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이분이 조금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게 된 거냐면은 그래도 마지막에 이 양반이 그래 윤 대통령하고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? 윤 대통령의 마지막 말을 신뢰했던 거예요. 이분의 오판이 있었다면 네. 자기가 이제 다 내려놓고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일임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까지는 저는 의심하는 건 인간으로서 쉽지 않다고 보이지만 그래서 윤석열 그걸 대통령이 담아 앞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걸 담화가 철석같이 또 이제 있었죠? 믿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. 순차적으로 퇴진 계획을 밝히면은 그대로 수용할 거라고 이게 봤던 부분들이 이제 오판이었던 거죠. 네. 윤 대통령 오늘 딱 보니까 그건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. 지금 그래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명백해졌기 때문에 이제 결단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고 한 거죠.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이제 저게 14일 날 투표 다 참석하고 예. 또 입장은 탄핵 찬성할 수밖에 없다.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호소했거든요. 아직 네.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. 그걸 권성동 이제- 원내대표는 당론은 아직까지 현재는 유지하고 있다. 아시다시피 지금 바뀌려면 예. 3분의 2가 이제 또 찬성을 해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예, 예. 분위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예. 저기 완전히 그 당론으로 100%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진짜로 100% 국회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. 예. 여야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기는 좀 현실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권성동 대표도 명확하게 두 가지를 약속했거든요. 하나는 뭐냐 한동훈 대표 체제를 63%의 당원이 이렇게 그 뽑아 올린 당대표 체제를 절대 그 함부로 흔들지 않겠다. 이 약속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했고 또 14일 투표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처럼 투표장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행위는 안 하겠다. 그러니까 최소한 투표장에는 대부분 다 나갈 거고요.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자율투표 형식을 띠게 될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흐름을 캐치하고 있잖아요. 여기 올 때까지도. 네. 예, 그 가결에는 그러니까 예,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. 흐름을 네. 보니까. 오늘 예.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뽑는 이제 의원총회가 있었잖아요. 그 과정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녹화 방송으로 이제 그 나왔는데 그거를 보는 의원들의 표정을 보니까 망연자실해하는 분들도 있었고 울고 계신 분도 있었고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사실 비현실적인 담화. 그러니까 대통령이 담화할 때마다 사실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들은 다 기함을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게 국민들의 정서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욕을 할 정도로 그게 방송에 잡혔어요. 아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렇게 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지금 견디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. 어떤 국회의원 어떤 형은 지금 영화 감독인데 그분은 동생한테 너 이거 빨리 이거 해라라고 문자도 보내고 공개적으로 언론에다 인터뷰도 하고 네. 딸이 아빠한테 아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다각도로 국민들이 이거는 이대로 탄핵을 가로막고 윤석열 대통령의 저렇게 폭주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들이 점점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그게 도도한 물결을 막기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저기 탄핵 가결에는 큰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
수가 더 늘어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. 예. 예, 예. 계속 언급되고 있는 예.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예. 하는 의미가 좀 달라져가고 있습니다. 끝난 겁니다. 이제는 모든 걸 끝난 겁니다.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한다면 탄핵이 가결이 되고 예. 그 이후가 이제 그게 이제 헌법적 그렇습니다. 질서 예, 내에서 네. 예. 그런 누구나 의미도 예측 예, 예. 가능한 예. 예. 그 방식으로 가야 되고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시그널이잖아요. 네. 예측 가능성이거든요. 네. 근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은 그 질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시그널이 아주 불명확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운데 탄핵은 질서 있는 퇴진에 그냥 가장 정형화된 그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대가 이제 다 형성된 것 같습니다. 예. 언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?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이 오늘 됐습니다. 예, 예.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조국 대표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재판부의 판결에 어쨌든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 국민으로 돌아가서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폭주를 막기 위한 이런 흐름들의 응원도 하고 본인의 역할을 이제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당분간은 이제 이 영어의 몸이 되겠지만 그렇게 예.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조국 대표가 뭐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탄핵 국면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해오셨다 생각하고 또 재판부의 그 결정에 또 수긍하시면서 또 한 개인으로서 이제 삶을 잘 살아가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뭐 저도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조국 대표의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 다 뭐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저도 2년 같이 근무했는데 응원드립니다. 예. 제가 저기 80년대 학생운동 때부터 알던 사이고 제가 사실 모진 소리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. 그러나 저는 다 이제 내려놓고 내일 이제 구속 수감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. 꼭 그러니까 반은 오늘 얘기를 잘 했어요. 조국 대표가 받아들이겠다. 근데 더 중요한 건 국민들 앞에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. 저는 이 부분은 저는 그걸 꼭 조국 대표가 더 마음 내려놓고 오늘은 했으면 좋겠고 또 본인이 뭐 들어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하시겠다고 한다. 그거 좋고요. 근데 아울러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. 저는 그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. 윤석열 네.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분이 아니었을까. 맞아요. 근데 이 시점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되는 참 아이러니죠. 아이러니한 그러니까요. 예, 이런 상황이 네. 벌어졌습니다. 어쩌면 이제 지금은 이제 피선거권을 잃었지만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? 저는 안 죽었다고 봅니다. 예. 근데 계속 지금까지 기조를 뻣뻣하게 유지하면 저는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. 저는 오히려 본인이 더 깊이 있게 성찰하면 큰 반전이 있을 수 있겠다.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으면 길지 않은 좋겠습니다. 정치 생활이었지만 네, 참 열심히 하지 않으셨나. 예. 네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충분히 조국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를 잘 보여줬다 생각하고요. 그리고 뭐 이제 그 2년형을 받으셨는데 예. 거기 가서도 몸 건강하게 예. 공부 많이 하고 사색하고 그렇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. 예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